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부자 되는 부자잉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 부자가 되어가는 여정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하고자 해요. 부자 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 벌고 적게 쓰고 그렇게 모은 돈을 잘 불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는 소득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부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별도로 투잡, 쓰리잡을 해서라도 소득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부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신 분도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직장인으로서 본인의 가치를 올리는데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소득을 늘린 다음에 전략의 영역으로 넘어옵니다. 저희가 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소비를 어느 정도 해야 스트레스도 풀리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소비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한 푼이라도 전략을 한다면 부자가 되어가는 여정에 올라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전략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우선 고정비를 줄여야 해요. 고정비는 무엇이냐? 저희가 숨만 쉬어도 따박따박 계좌이체로 빠져나가는 돈들이에요. 예를 들면 통신비, 구독 서비스, 주거비, 관리비 등 다른 부대 비용을 말하는데요.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하나씩 줄여보는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 저는 20살 될 때부터 통신비를 알뜰 요금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15,000원짜리 데이터 6기가 소진 후 3G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어요. 저도 데이터를 6기가보다는 많이 쓰지만 요새는 와이파이도 잘 연결되어 있고 저한테 그 정도는 참을만 했습니다. 너무 강하게 줄이라는 말씀은 안 할게요. 본인한테 맞게 조금씩 통신비를 줄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통신비도 한 달에 크게 5만원 이상을 줄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 5만원도 작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쳐도 한 달에 저희가 5시간을 일하는 돈을 매달 통신사에 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통신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요금으로 선택해서 사용하시길 추천드려요. 둘째로 구독 서비스인데요. 저도 필요할 때는 유튜브 프리미엄 뮤직이나 멜론, 넷플릭스, 쿠팡, 배달의 민족 등 여러 구독 서비스를 이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쌓이다 보면 한 달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구독 서비스를 여러 개를 전부 다 가입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매달 따박따박 나가기 때문에 이게 1년이면 12개월로 한 달에 5만원만 구독 서비스를 사용해도 60만원이라는 돈이 소비되고 있어요. 물론 구독 서비스를 활용하면 유용한 점도 있지만 이 서비스가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한 서비스인가? 이 부분을 꼭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꼭 필요하다면 그 필요할 때만 가입해서 사용을 하고 필요가 없는 기간에는 바로 해지를 하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까먹고 계속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계속 서비스 요금이 빠져나갑니다. 저의 경우 넷플릭스도 제가 꼭 보고 싶었던 시리즈나 컨텐츠가 나왔을 때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씩 구독 서비스를 줄여보아요. 다음으로 주거비인데요. 부득이하게 주거비를 꼭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친구랑 동거를 하면서 주거비를 반반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같이 거주하면 이제 서로 부딪히는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지만 돈을 아끼려면은 그 정도의 감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주거 비용이 평균 월 소득의 30%를 국민들이 내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비는 저희가 받는 급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 좋아요. 부모님 집에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잔소리나 구속받는 게 조금 싫어서 별도로 나와서 생활하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그러신 분들도 불편함은 있겠지만 또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면 주거비도 아낄 수 있고 또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식사 비용이나 빨래 비용도 아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최대한 같이 생활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식비. 사실 식비는 저희 몸에 들어가는 음식인 만큼 건강도 중요하기에 너무 극단적으로 아끼라고는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 저희가 최대한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담배와 술을 줄이는 방법을 권장드려요.
또한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별도로 저녁 식사나 점심 식사를 약속 잡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외식을 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되어서 식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식비를 줄이기 위해서 약속을 하나씩 줄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으로 카드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의 경우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했는데요. 물론 간혹 병원비나 큰돈이 나갈 때는 신용카드를 활용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체크카드를 활용했어요. 이때 드리는 팁은 저는 일주일에 5만원씩 넣어서 사용을 했었어요. 야, 5만원 가지고 일주일을 어떻게 생활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일주일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5만원이라고 생각을 하니 최대한 돈을 안 쓰게 되고 심지어 편의점을 가더라도 2번 갈 거를 1번 가게 줄이게 되더라고요. 지금 정말 내가 꼭 편의점을 가서 과자나 음료수를 마셔야 되나 이걸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또한 가끔은 체크카드에 금액이 부족해서 결제가 되지 않아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체크카드에 딱 필요한 금액만 넣으면 아무래도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일주일에 사용하는 금액을 필요한 정도 혹은 그것보다 약간 부족하게 계좌이체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으로 연애 비용. 사실 저는 행복한 삶을 살기에는 연애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당장 돈을 불리고 싶은 사람들께는 연애도 치명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서로 뜻이 잘 가치관이 맞는 이성 친구를 만나면 비용도 서로 아끼면서 이쁜 사랑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데이트도 하고 어디 여행도 가고 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솔로 분이시라면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기회에 자산 증식도 하고 나중에 내 능력을 조금 더 키워서 더 이쁜 이성 친구를 또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데 집중해야겠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다음으로 교통비. 자동차가 꼭 필요하신 분이라면 본인의 소득이나 자산에 맞춰서 적당하게 필요한 자동차를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무리하게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거나 필요하지도 않은데 본인의 편의성을 위해서 자동차를 사는 것은 부자로 되는데 방해가 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정말 차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차가 너무 사고 싶었는데 그럴 때마다 쏘카랑 택시를 활용했어요. 특히 드라이브 하고 싶을 때 밤에 쏘카가 저렴하거든요. 그럴 때 드라이브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 내가 급하게 가야 된다. 대중교통으로는 시간이 촉박하거나 아니면 짐이 너무 많다. 이럴 때는 택시를 활용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차를 구매해서 감가 맞는 금액과 보험비, 주유비, 세금, 그 다음에 차를 삼으로써 여행이나 돌아다니는 기타 비용들을 생각하면 훨씬 저렴한 것이니까 쏘카나 택시 타는 그런 비용을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전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바로 알려드린 방법을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부자 되는 길에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부자 되는 채널 부자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